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2차 방송 토론회가 9월 23일 목요일 오후 열렸습니다. 이번 2차 방송 토론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가 주관했습니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대선 예비 후보 중 4.15 총선 부정불법 의혹 진상규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황교안 후보는 지난 16일의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 2차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우선 모두 발언에서 추석 기간 동안 다양한 분들을 만났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추석 민심의 관심은 부정선거와 성남 대장동 게이트였다. 부패한 정부, 무너지는 정부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더라. 이학패를 청산하고 국정을 살려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차 토론에서 저는 대법원이 주관한 재검표 때 실제로 나온 불법 투표지들에 대해 말씀드렸다. 예를 들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붙은 투표지 등을 보여주면서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할 때 황교안 후보는 방송 제작진에게 그 문제의 그 투표지 사진들을 확대해서 비춰달라 이렇게 요청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 연수월,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월 등 세 곳의 재검표장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자 법원은 급기야 10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했던 청주 상당구 재검표를 아예 내년 대선 이후로 또 연기해버렸다. 총선 이후 지금 120곳 이상에서 선거 소송이 제기됐고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선거 사무를 법원이 계속 미루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이 부분은 법원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법에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1년 몇 개월입니까? 작년 4월이고 지금 9월이니까 1년 5개월이 지금 지난 상태인데 단 하나도 재검표가 끝난 곳이 없고 세 곳의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전혀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 후보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선거사범을 수사한 전문가다. 이런 제가 재검표 현장에 가서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한 쏟아지는 가짜 투표지들을 보고 확인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뭘 모르면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그런 소리 함부로 내 앞에서 하지마. 지금 이런 뜻이 지금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확인을 직접 해보니까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가 최소 30-40%가 됐다. 또 관내 사전 투표지 이송 과정에서는 50분이면 되는 거리를 여기저기 빙빙 돌아 11시간 30분 만에 도착했다는 엉터리 기록도 있다.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가 더 많은 것도 여러 곳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 이 부분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선거인 명부도 엉터리였다. 이미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버젓이 적혀 있었다. 서울 영등포 을에서는 134세 2명을 비롯해 사실상 유령인물인 100세 이상 투표 선거권자가 46명이 됐다. 이런 명백한 증거들의 입각에 저는 중앙선관위가 4.15 부정선거를 주도했으며 대법원이 증거인멸에 앞장서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러면서 최재형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9월 22일 그러니까 이번 2차 토론이 있은 23일보다 하루 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4.15 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보고 반가웠다. 그 이후 입장을 바꾸고 글을 내렸는데 정확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최재형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이 최재형 후보의 페이스북 글 올렸다가 내리고 수정하고 한 부분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제작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관리의 부실에 대해 선관위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로 총선,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해 많은 의문이 있지만 국민이 투표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근데 그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황교안 후보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황 후보는 먼저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쭉 둘러보니까 선거사범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분들은 없고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일들을 한 분들이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난 4.15 총선이 왜 불법인지 자세하게 말했다. 판넬도 보여드렸다. 국민은 알아듣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 일부는 생각조차 않는 것 같다. 아마 이 부분은 특히 하태경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태경 후보는 이날도 부정선거는 절대 없었다,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말려들면 안 된다, 당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하태경 후보의 이날 발언과 그 문제점, 그 이후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영상이 나간 다음에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만은, 다만 하태경 후보는 이날 황교안 후보에게도 이걸 묻겠다고 말은 해놓고는 뒤에 황교안 후보에게는 막상 묻지 않아 버렸습니다. 다른 후보들 몇 명에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계속 황교안 후보의 2차 주도권 토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 중 잘못한 것 있으면 여러분 말해라. 저는 평생 선거사범과 간첩 잡는 일에 근무했다. 선거사범 수사에 잘못한 일도 없었다. 선거사범 전문가다. 잘 안 듣고 자꾸 부정선거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니까 내 말 좀 들었고 차분하게 들은 다음에 판단해라.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4.15 총선을 조작한 범죄 집단인 중앙선관위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맡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도둑에게 집 열쇠를 어떻게 맡기나,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의 당내 선거를 중앙선관위의 일괄 도급 방식으로 위탁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그 계약이 당원 대상 조사라든지 모바일 조사, ARS 조사, 일반 여론조사 모두 당은 업체 선정이나 관리 감독을 못하고 최종 결과만 통보받는, 말하자면 노예계약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정확히 대처하지 않으니 이런 엉터리 대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번 대통령 경선에서 경선 룰 결정을 위한 후보 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될까 우려된다. 이러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몇 가지를 말하겠다 하면서 6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이라도 경선을 위한 후보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두 번째, 여론조사 작업은 당 선관위가 주도해야 한다. 세 번째, 모바일 투표도 사전 실시간 로그 기록하면 후보들이 참관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후 검증도 병행해야 한다. 이건 우리 선거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내 선거를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중앙선관위에 맡겨갖고 되겠냐, 지금 이 말입니다. 네 번째, ARS 전화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는 당 선관위 주도로 각 후보가 협의해 검증 등 기본 틀을 정해야 한다. 다섯 번째, 여론조사 기초자료인 당원 명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여섯째, 일반 여론조사는 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초풀의 명단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걸 검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6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건 100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1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도 하지 않고 그냥 중앙선관위에 다 맡겨버리고 결과만 통보받는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황 후보는 이렇게 6가지를 강조한 다음에 우선 윤석열 후보에게 이 당내 경선 공정성 제안에 동의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황 후보 말씀에 깊이 공감하지만 이미 시작이 된 만큼
틀을 바꾸는 게 어떨지 잘 모르겠다. 이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아직 시작 안 됐다. 이 상대방이 정해놓은 룰에 따르면 되겠나 이러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는 우리 당 선관위 의견을 들어보고 선관위 결정 후에 후보들 논의가 필요하다면 검토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황교안 후보가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우리 당 선관위가 주도해야 된다. 이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총선 때 저질렀던 부정선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지금 같으면 이길 수가 없다. 부정선거 틀을 벗겨내야 한다. 한번 부정선거 저지른 자는 또 저지를 수 있다. 행동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두 번째 주도권 발언에서 마지막에 황교안 후보에게 별도로 질문을 한 건 아니고 이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후보 관련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을 제작한 후에 별도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